무심코 흘러갔던 오늘을 따스한 추억으로 만드는 시간. 반짝이는 순간을 기록한 대학 일기. 지금은 나의 포공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PBS 아나운서 문수연, 윤정아입니다. 저희 PBS에서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나의 포공시대는 포스테키한 여러분들의 학업, 인간관계, 진로, 연애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오디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희 나의 포공시대는 금요일 밤 12시 PBS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나의 포공시대는 포스테키한 여러분들의 매주 특별한 테마의 사연들을 받아 이를 재구성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연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시작, 대학 생활에 대한 걱정과 설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인싸 같은 성격이 아니라서 친구들과 친화력 있게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교 와서 과연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꾸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대학교가 고등학교보다 훨씬 인원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포스텍이 타 대학보다는 확실히 학생들을 좀 초반에 잘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라서 학교에서 이렇게 준비한 일정, 뭐 행사, 커리큘럼 이런 것들만 열심히 참여해도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제가 했을 때도 세터 때도 최대한 그 분반 친구들끼리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서 이것도 참여하고 그 외에도 대생절 활동들이 학기 중간중간에 껴있을 테니까 이 활동들을 열심히 참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분반 친구들 아니면 선배님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나는 분반 친구들 말고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동아리 활동이나 자치단체 활동을 지원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마 대부분의 동아리나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학생들을 들여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좀 경쟁률이 높거나 들어가기 힘든 면접이 있는 동아리나 아니면 자치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양한 활동에 쉽게 참여해서 인맥도 쌓고 친구도 사귀고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텍만의 그 밥약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반 선배님들이 아마 먼저 밥약을 걸어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밥약이 되게 자연스럽게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밥약 많이 가면서 인맥 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학기 초에 밥약 선배님들한테 막 걸까 말까 엄청 고민 많이 했었는데, 처음이 조금 용기가 필요하지, 그 한 번의 용기만 있으면 정말 그 이후에는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조언도 얻고 되게 친목도 쌓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내기 여러분들도 처음엔 조금 무서울 수 있어도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선배님들께 밥약을 한번 걸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밥약 한번 걸어서 그 선배들이랑 밥 한번 먹고 오면 친해져가지고 그 선배들 친구들이랑도 밥약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선배님들 지인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어서 밥약 한번 가보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 포스텍에 들어온 새내기 포스테키한 여러분들은 그냥 학교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선배들이나 학교에서 이제 준비해주고 진행해주는 활동들에만 정말 열심히 참여해도 아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최근에 오디오 클립을
방송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분에게 딱 필요한 그런 말일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무엇이 있는지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정작 당신의 괴로움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솔직히 인간관계에 많이 지치고 갈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괴롭히는 사람은 사실 뭐 제가 무엇을 느끼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음. 저만 괴로울 뿐. 별 그쵸?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본인이 시간을 쏟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2번째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보다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런 거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괴롭히는 사람, 어찌 보면 응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가까이 있을 거잖아요. 가족들도 그렇죠. 있고 친한 친구들도 굉장히 가까이에서 항상 있을 테니까 괴롭히는 사람은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랑만 계속 응원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면 사실 괴롭히는 사람보다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면서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잊혀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다음 3번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은 싫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만큼이나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쵸? 사실 나한테만 집중하는데도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드는데 굳이 내가 뭐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까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막 애써서 인간관계를 넓힐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좋은 사람 찾아올 거고 싫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 털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은 일이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4번째, 우리는 생각보다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지금 괴로운 이 순간을 당신은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쵸? 사실 뭐 저도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당장 어제 뭐 했는지 막 엄청 세세하게 그렇게 기억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지 뭐 누가 이렇게 날 괴롭혔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나고 나면 약간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리고 좋은 일들 앞으로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 겪다 보면 그 안 좋은 기억들 하나둘씩 사라질 테니까 학교 생활을 최대한 행복한 기억들로만 채워갔으면 좋겠네요. 네. 이 새내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새내기 포스티키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의 어떤 이런 경험담과 함께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학교 생활 그리고 인맥,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 잘 네,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2번째 사연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2번째 사연입니다. 학교에 들어오니까 동아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 다양한 동아리에 전부 신청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원래 워커홀릭으로 살기를 좋아해서 하고 싶은 동아리에 모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이 들어왔네요. 아, 이 친구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아, 네. 굉장히 워커홀릭이신. 네. 네. 제가 원래 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걸 진짜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1학년 초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을 동아리, 뭐 단체 이런 것들 대부분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아, 힘들지는 않았나요? 동아리나 단체 활동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런 활동을 신청한 거라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나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너무 많이 욕심내서 막 하다 보니 아무래도 학업이랑 뭐 동아리 활동이랑 제 개인 여가 시간이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말 그대로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음. 이거를 추구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뭐 많이 하고 하니까 시간이 겹치고 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많은 활동들이 가끔씩 동시간대에 겹치고 동시간대에 진행되려고 해서 이 일을 조정을 하고 했다는 거죠? 그쵸. 그런 활동들이 물론 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그런 활동들이었지만 만약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이다. 그리고 뭔가 나의 학업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동아리 개수를 조금 조절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아 네 그쵸. 그리고 이 조정이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각자 자기가 동아리에서 맡은 그 활동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동아리에도 폐를 끼치게 되고 그래서 그쵸. 이런 책임을 물 자신이 없고 뭔가 욕먹는 게 두렵다. 그렇다면 동아리 개수를 좀 조절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앞에 분의 사연도 그렇고 지금 이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말은 대학 생활은 이제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꾸려나갈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결정이든 뭐 내가 만드는 시간이든 다 그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편한 스케줄,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그런 일정과 활동 이런 것들로 채워나가야지 정말로 다시 되돌아봤을 때 정말로 내가 유익한 행복한 대학 생활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로 워커홀릭인 삶을 사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각 동아리나 자치단체마다 배울 수 있는 점이 다르거든요. 저는 오케스트라 동아리도 하나 하고 있고 음. 자치단체도 2개 정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이제 뭐 사회생활도 배우고 일하는 법도 배우고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는 악기 부는 것도 다양한 악기를 되게 도전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별로 배울 수 있는 점도 많으니까 나는 진짜 많이 배우고 싶고 시간표 조정도 잘할 자신이 있다. 진짜 알차게 학교 생활을 해보겠다 하면 그냥 질러보는 것도 전 추천합니다. 맞아요. 자신 있으시다면. 네. 맞아요. 사실 뭐 이렇게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하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뭐 만약에 약간 감당이 안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빼버리게 되면 좀 많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민된다면 일단은 질러봐라, 해봐라 네. 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포스트키안이라면 후회보다는 도전 쪽을 선택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해주고 싶네요. 네. 어, 뭐 저는 그 동아리 자치단체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학업적인 거 외에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학업 활동은 정말 말 그대로 본인이 나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이런 자치단체 동아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정말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사회생활, 말 그대로 음.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소된 사회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학업만 하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 하면서 미리미리 배우는 것도 인생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선배님들이랑 같이 밥약을 갔었을 때 선배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거 한 개가 이제 어떤 거든 뭐 이렇게 분반장이라든지 뭐 동아리장, 단체장 뭐든 리더의 역할을 한 번쯤은 맡아보는 것이 본인한테 어떤 인생 수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음.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들은 조언처럼 뭐 어떤 단체장이든 리더 역할을 한 번쯤은 맡아보면서
뭐 사소한 프로젝트의 어떤 리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리더의 역할을 맡아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보는 것도 굉장히 나중에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동아리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후회하는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일단 도전을 해보고 이왕 한 겸 리더 역할까지 맡아서 프로젝트 진행을 해보면 사회생활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 고민보다 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어떤 짧은 오늘의 한마디 같은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새내기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만나보았는데요. 정화 씨,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제가 새내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제가 했던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도 많은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오늘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똑같은 고민을 밟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들도 제가 했던 말이랑 또 똑같은 말을 얘기한 것 같고요. 이게 참 그 명언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다는 거를 제가 요즘 새삼 깨닫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스티키한 여러분들도 저희의 말이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하나 다 정말 참된 진실된 어떻게 보면 솔직한 그런 조언이고 그래서 잘 흡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배우 윌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서로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대학 생활을 보낼지는 전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공과대학교 방송국 라디오 나의 포공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